그래서 저희는 시계열 변수 추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물론 자동화되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미래의 값을 예측하거나 분류하거나 그러한 분석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변수를 추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상 효과를 보는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변수를 찾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10개월 데이터는 트렌드, 사이클, 시즈널과 같은 체계적 성분과 비체계적 성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체계적 성분을 통해서 쉽게 데이터를 다양하게 생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빈도 설정까지 맞춰서 데이터의 프리퀀시도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변수 추출, 대표적으로 추세, 그리고 계절성, 그리고 주기의 정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10개월 분해로 쉽게 분리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연값과 시간 변수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시간적인 패턴을 파악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피처 엔지니어링이 마치고 나면 물론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만약에 입력의 형태가 변수 추출 후에 뭐 데일리가 필요한지 쿼터리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은 별도로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알고리즘에 입력하기 전에 보통 어떤 단계를 거치죠? 바로 데이터의 분리 단계를 거칩니다. 데이터의 분리, 데이터 스플릿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배경을 반복해서 보면 크게 봤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합니다. 독립변수는 X고 종속변수는 Y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과거 현재로 쓸 데이터, 미래로 쓸 데이터를 랜덤하게 통상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기간에는 실제 과거 데이터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통해 알고리즘을 생성을 하고, 검증 결과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실제 미래 데이터라고 가정하는 테스트 데이터 사용해서 실제 예측까지 진행해보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을 배웠지만 가장 간단한 건 7대3 정도로 나누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은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팅 셋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6대 2대 2 정도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좀 더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형태도 많이 취한다고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유사한 패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사하지 않은 다른 특성들이, 즉 트레이닝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성들이 테스트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위에서 트레이닝 할 때는 성능이 좋았는데 트레이닝에 없던 패턴이 많을수록 테스트에서는 성능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레이닝만 너무 잘 맞는 과적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좀 더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10개로 나눈 데이터에서 첫 번째를 테스트, 그리고 10개 나눈 테스트 데이터에서 두 번째를 테스트, 10개 나눈 데이터에서 세 번째 테스트, 이런 식으로 모든 케이스를 다 모델링을 한 후에 그곳의 성능 평균을 최종 알고리즘 성능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팅 데이터를 좀 더 유사하게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확장 형태로 K-fold 이외에 랜덤 서브 샘플즈, 리브 원아웃, 리브 피아웃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의 크로스 밸리드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데이터의 분리를 정리했었죠. 자, 그런데 시계열 데이터는 어떻게 분리해야 합니까?
이것이 저희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계열 데이터인 경우에는 랜덤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랜덤 시드가 존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시간촉을 유지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위에 봤던 일반적인 데이터 분리는 트레인 테스트 랜덤하게 나누었죠. 그게 어떤 시점 데이터였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계열의 방식 또는 시계열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랜덤하게 데이터를 구분해선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시간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오래된 데이터는 트레이닝, 그 다음 최근 데이터는 밸리데이션, 그 다음 가장 최신은 테스팅 데이터. 그림으로 치면 대과거는 트레이닝, 그 다음 최신은 테스트, 가장 최신은 퓨처. 이렇게 쓰는 거죠. 또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쓰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최선의 성능을 가지는 로버스트한 모델링을 위해서 시계열의 교차 검증이 필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버스트한 모델링이라는 것은 실제로 한 번 예측했을 때 성능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추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꾸준하게 성능이 좋은 것을 로버스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계열 교차 검증과 같은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모든 미래 시점을 한 번에 예측하면 정확성이 낮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딱히 그림 그리기 애매하니까 이걸 볼게요. 뒤에 얘기긴 한데 전체 데이터 중에 트레이닝 데이터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실제 테스팅에 써보죠. 그랬을 때 정확성이 90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와 끝내면 될까요? 아닌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 이거를 하나하나 까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의 예측 성능은 예를 들어 95%. 근데 끝으로 갈수록 멀리 갈수록 이것은 75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건 당연히 잘 맞추고 먼 건 당연히 못 맞출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저 모든 미래 시점을 한 번에 예측해서 90 이렇게 해버리면 정확성이 낮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씩 예측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마다 트레인 테스트를 재분류하는 방식이 시계열 데이터를 고려한 시계열 분석에서 시계열 교차 검증하는 방식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방식이 슬라이딩 윈도우, 익스펜딩 윈도우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렇게 트레이닝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해서 특정한 사이즈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한 얘기처럼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의 모든 기간을 테스트로 필요가 합니다. 그런 성능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예측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잡고 이것만 먼저 예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윈도우 사이즈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한 스텝을 또 이동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 시점을 다시 한번 테스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차 반복해서 이 전체 테스트 기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한꺼번에 예측하면 90이지만 이걸 하나씩 예측하면 95, 95, 95, 95, 95일 수가 있죠. 그렇죠? 95, 75가 아니라 95, 95, 95, 95, 95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방식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스펙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림으로 보면 바로 한눈에 이해가 되시듯 이렇게 트레이닝 사이즈, 테스트 사이즈를 고정하는 게 슬라이딩 윈도우긴 한데 트레이닝을 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버릴 이유는 없죠. 데이터는 많을수록 예측하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팅은 고정하는데 트레이닝은 점차 이렇게 확장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익스펜딩 윈도우를 쓰는 방식인 것.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는 고정된 사이즈의 트레인 테스트 윈도우를 쓰는 거고 익스펜딩은 가변 사이즈의 트레이닝 그리고 고정된 사이즈의 테스팅을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할 필요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빙 윈도우 방식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 무빙 윈도우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리할 필요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알아야 합니다. 앞서 제가 살짝 언급하기도 했는데 자 이번엔 단기, 중기, 장기 모든 시점에 동일 성능을 가지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점마다 별도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한 데이터 분리가 또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오늘까지의 데이터로 내일 것 한 시점 앞선 원 스텝 어헤드 값만 예측하고 싶다. 그런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렇게 됩니다. 트레인을 70, 테스팅을 30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란색까지 트레이닝으로 쓰고 한 시점 예측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트레이닝으로 쓰고 다시 한번 예측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원 스텝 어헤드만 예측하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투 스텝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데이터로 내일 값이 아니라 모레 값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일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 다음날 이틀 뒤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렇게 해서 2스텝, 3스텝, 4스텝, 5스텝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는 별도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데이터 분리를 해서 그 데이터 방식으로 입력을 하고 출력시키게 만들어야만 해요. 그럼 이때도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쵸? 이 알고리즘이 동일할까요?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죠? 이걸 전체 예측하면 얘는 90%가 나오는데 얘는 75%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나누는 거예요. 애초에 현재 데이터까지 해서 한 시점만 내다 파는 거예요. 이것만 파는 알고리즘 별도로 개발, 별도로 모델링. 두 시점 이후에 예측하는 거 별도로 개발, 별도로 모델링. 1, 2, 3, 4, 5, 6 6일 뒤 거의 값만 예측하는 모델링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확대하면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알고리즘, 기계학습에서는 하나의 알고리즘만 쓰죠. 그런 다음에 모든 미래 시점 한꺼번에 예측하죠. 근데 물론 기계학습에도 하나씩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계열 분석에서는 단연코 반드시 이렇게 나누어야만 합니다. 한 시점을 예측하는 것 별도, 즉 단기 모델링 별도, 중기 모델링 별도, 장기 모델링을 별도로 해야만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단기, 중기, 장기를 다 잘 맞추는 알고리즘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기 알고리즘, 장기 알고리즘은 동일한 알고리즘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모델링이 필요하다. 이 별도 모델링을 위해서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임 시리즈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복잡하죠? 자,
다시 정리하면 만만치 않죠. 시계열 데이터 분리. 그냥 랜덤하게 뽑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시간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타임 시리즈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을 한 번 예측하면 성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빙 윈도우 방식으로 고정된 사이즈, 가변된 사이즈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하나씩 예측하는 것이 가장 성능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단기, 중기, 장기 이 모든 기간에 대해서 다 성능이 좋은 로버스트한 알고리즘은 없다.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별도로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계열 크로스 밸리데이션, 시계열 데이터 분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실습에서 안타깝게도 이런 크로스 밸리데이션, 타임 시리즈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식을 실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습 환경상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시는데 지금 이 전체 과정을 한 번에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 전체 과정을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 분리할 때마다 계속 반복문으로 반복해야 되죠. 그리고 결과를 하나씩 더 더해야 되죠. 그리고 단기, 중기 별도 모델링을 해야 되죠. 너무나 많은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 편의상 저는 실습에서 일단은 훈련셋, 검증셋, 테스트셋, 대과거 아니면 미래 또는 여기에 있는 그림과 같이 과거 데이터 트레이닝, 미래 데이터 테스트 이렇게만 나누어 실습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실습에 여러분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실에선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윈도우 방식으로 한 시점씩 예측해서 나아가던가 아니면 이거와 함께 단기, 중기, 장기는 별도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분할하면서 업데이트 시켜줘야 합니다. 아셨죠? 반드시 시계열 데이터 분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랜덤성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 랜덤성은 반드시 없어야만 하고 그리고 저희는 실습 편의상 트레인 테스트로 두 가지로만 나누지만 실제 현실에서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하나씩만 예측해서 중장기까지 예측하는 무빙 윈도우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식과 그리고 단기, 중장기는 별도의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트레인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분리를 하고 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